수령과 전사, 영도자와 인민 사이의 사랑과 충정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위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뜻깊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원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불러주시며 영생의 언덕 위에 내세워주신 우리 당의 혁명 전우들, 우리 이제 그들의 값높은 생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도 영생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록 화면은 1955년 5월 25일 당시 일본 각계는 물론 세계 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공회당에서 진행된 제1조선인들의 사형의 조직인 제1본조선인 정연합회, 일명 정연결선 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장면이 그토록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20세기 세계적 대전쟁들로 지구상의 해외 이주민과 피난민들이 차넘치고 그들의 생존권 해결이 초미의 문제로 나섰던 때 일본이라는 적대국의 한복판에서 민족 배타주의의 모진 탄압을 박차고 솟아오른 정연이 그 절박한 문제에 명백한 대답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별을 놓고 누구나 총연 조직자의 한 사람인 한독수 동지를 주목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기 남조선의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태어나 20대의 살 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간 한독수 동지. 그에게 남다른 것이 있다면 동포들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선각자를 살려는 열혈의 기계와 진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불타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인간이하의 무골리 속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구원하고자 노동투쟁에 뛰어들었던 그가 일제의 잔인한 복압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동포들을 구원할 운명의 구세주를 애타게 찾아 차디찬 이역 땅에 뿌린 피눈물은 그 얼마였던가. 조국의 해방에서 힘을 얻고 제1본 조선인 연맹을 묻고 활동하던 한독수 동지가 일본 반동들의 악랄한 탄압에 부딪혀 우여곡절을 겪을 때 그의 눈앞에 안겨던 것은 건국의 첫 기슭에서 이역만리 동포들을 향하여 해방된 저국은 100만 제1동포들을 기다린다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국의 힘을 믿고 억세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에 올 때마다 당창군 사격관을 찾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아버지의 인생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48년 12월 공화국 창건 제1조선인 경축단을 조직하고 처음으로 조국을 반문한 아버지를 위대한 스님께서는 당창군 사격관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스님께서는 사나운 겨울 바다를 헤치고 사선을 넘어 조국에 온 아버지를 높이 평가하시며 오늘 제1조선인들은 더는 만군민 유랑민이 아니라 궁지 높은 자주 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 공민이라고 제1조선인들의 지위를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1조선인들의 투쟁은 공화국 정부를 지지 옹호하고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받들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애국활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제1조선인 운동의 역할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역사의 그날이 있어 오늘도 우리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 화면. 한독수 동지가 일본 땅 곳곳에 공화국기를 띄우기 위해 동포들을 이끌고 벌린 공화국기 기양운동의 승리를 보여주는 화면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 일본 반동들과 정면으로 맞서 그가 조련대회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제일 조선인들의 저국이다라고 세계를 향해 외친 불같은 선언도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간직한 신념을 굽힐 줄 몰랐던 한덕수 동지는 미주와 일본 반동들의 책동으로 저련히 해산당하고 1951년에 새로 조직된 제1조선 통일민주전선의 지도부에 기여된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자들이 얼토당토 않게 제1조선인들을 일본의 소수민족으로 간주하면서 저국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편협한 민족주의 편향이라고 비난할 때에도 자기의 정치적 신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동지는 즉시의 펜을 들고 런문 애국진영의 순화와 강화를 위하여를 발표하여 그자들의 면상을 수려하였으며 좌경모험주의적인 노선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 제1조선인 운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결단코 그에게 연락원을 파견했습니다. 연락원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왔던 1952년 12월로 말하면 미제가 서위 조선 전쟁의 용의로운 결속을 떠돌면서 저들의 청욕을 조선 전쟁에 들이밀고 신공세 작전을 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준엄한 시각에 최고 사령부에서 연락원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실태를 다 두루시고 가슴 아픔을 금치 못해 하시며 제1조선인 운동이 올바른 길로 나가자면 남의 나라 혁명에 복말 것이 아니라 제1조선인들의 민족적 권리를 지키고 자기 저국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참답게 복마는 민족적 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습니다. 비록 일본 땅에 살더라도 조선 사람은 조선혁명을 하여야 하며 제1조선인 운동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온갖 잡사상의 탕류 속에 오염되었던 제1조선인 운동을 새로운 주체의 궤도 위에 올려세운 로선전환의 귀중한 지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치심이 있어 한덕수 동지는 새영의 조직 정연을 결성할 수 있었고 일본 반동들이 우리 동포들을 주권국가의 해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국 국적, 일본 국적을 강요해 나섰을 때 그에 맞받아 조선 국적 되찾기 운동을 거세차게 벌여 짧은 기간에 수많은 동포들이 조선 국적을 되찾게 하는 대승리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말과 글은 민족을 특징 짓는 기본 징표의 하나이며 말과 글에는 민족의 녹과 정서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반동들은 제1동포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학교를 하나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민족의 녹을 지키고 전엄을 지키자면 일본 땅에 조선학교를 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족의 녹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조선인들이 민족자주 의식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 반동들은 교육 권리를 요구해 나선 우리 동포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강도적인 온갖 법률을 제정해서 가로막아 나섰으며 나중에는 각 곳에 일도서는 조선인 학교들을 불태워버리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해 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전쟁의 상처도 채 가시지 못한 자국에서 보내준 막대한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은 민족교육과 동포들의 운명, 청년의 전진에 활력을 부어준 생명수였으니 한덕수 동지의 심장은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졌습니다. 불어오는 바람결은 내 조국의 정인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인가 꿈에도 가고 싶어 목내어
하지만 한덕수 동지의 인생에는 그가 지닌 신념을 밑부리치 흔드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로 사회주의는 이제 북조선 혼자 남았다고 하던 1990년대 초는 청년에 있어서 정말 준엄했던 시기였습니다. 원수들은 동포들의 넋에서 공화국만 빼버리면 청년은 무너진다고 보고 북조선의 침몰까지는 석 달, 드디어 청년의 종말 등 악설을 내돌리면서 백주의 청년본부들을 습격하고 일꾼들을 살해하고 동포들에 대한 폭행 사건들을 연발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동포들 속에서 의기가 꺾이고 동요가 일어나던 때 누구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공화국의 하늘까만을 쳐다보고 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온 한덕수 동지와 청년 일꾼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군 60돌수를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 큰 높은 탄상에서 울린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에는 서방의 악설과 온 세계의 우려를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강자의 기계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를 향해 백성을 다짐하고 있었고 인민은 만세 환호성을 세상 천지가 진동하도록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녕 그것은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내 조국의 억센 숨결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덕수 동지에게 공화국의 군력이 강하여 정년도 끝도 없다고 하셨을 때 그는 그 군력 위에 떠받들린 청년의 존엄을 느꼈습니다. 핵 문제를 걸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던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연습 중단, 미국 대통령의 담보소환 등 연속 항복서를 받아내는 자국의 통쾌한 현실을 접하고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강철의 영장 앞에 일본 반동들의 청년붕괴 책동이 물거품처럼 돼버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는 공화국과 청년의 종말이 아닌 미국의 종말, 그 하수인들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나날 한덕수 동지는 결코 공화국의 위력만이 아닌 더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피는 물의 대국상에 의한 심장의 충격, 그 위에 덮친 대지진에 의한 참사.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참한 파괴 앞에서 동포들의 통곡소리만이 차넘치고 있을 때 죽음의 공간을 해가르며 날아온 저국의 위문 전문과 거액의 위문금을 받아안고 한덕수 동지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우주도 끓게 하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하고 위대한 사랑을 느꼈고 청년과 동포들의 운명을 영원히 다 맡아 책임지고 세월의 끝까지 가시려는 장군님의 거룩한 절의 의지를 절감했습니다. 청년과 동포들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을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 창립 40돌을 맞으며 한자 써주신 서한, 청년을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체온이 깃들어 있고 변화되는 세계에 대처하여 청년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지침이 새겨져 있는 위대한 총서를 받아안고 한덕수 동지는 그 어떤 천재지변과 원수들의 악랄한 청년 적대시 정책도 혀물리치고 21세기에도 승승장구할 청년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신념과 사랑, 확신을 안고 한덕수 동지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청년의 강화와 번영을 위해 싸웠고 그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했습니다. 더없이 순결무구한 충정을 안고 반세기나 청년을 이끌어온 한덕수 동지. 그는 생애 마지막 호흡까지 저국에 보태고 싶어 했습니다. 10년 세월 병마 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속에 몸을 지탱해 오던 아버지는 2001년 2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식들을 모두
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덕수는 이미 오래전에 저 세상으로 갔을 몸인데 우리 장군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놓아주시지를 않는구나.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종종 들곤 하는데 이대로 한덕수가 간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 정말 이제 다시 그분께 기쁨은 드리지 못한다 해도 걱정은 기초드리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의 힘을 모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늘보다 더 존경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덕수 의장은 어버이 소령님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청년을 결성하고 제1동포들을 묶어 세워 저국의 통일과 북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친 혁명의 원로로 혁명가 참된 애국충신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못 잊어하는 그 애국충신의 삶은 오늘 위대한 민족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동포들에게 기울이시는 변함없는 사랑 속에 맥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강대한 힘을 과시하며 눈부시게 번영하는 사회주의 자극과 더불어 더욱 굳건한 청년의 모습 속에 령력히 살아 빛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동지의 그 고결한 한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국과 하나로 이으라. 세상 천지 외진성에 뿌려져도 그 운명의 핏줄을 놓지 말라. 그리고 자신과 하나된 저국을 위해 심장을 바치라. 그러면 그 삶은 저국 위한 빛이 되고 민족 위한 존엄으로 새겨질 것이다.